빨간 호리병박 할게. 작가 이름을 한번 봐봐. 차원시엔. 중국 사람이지. 중국 배경의 소설이야. 성장 소설이야. 성장 소설이 뭐니? 아이들 나와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 성장 소설이지, 그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성장 소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호리병박이 뭐냐면 옆에 있는 거 요거 있지. 요게 호리병이야. 호리병박인데 바가지. 박이야, 박. 박인데 요게 물에 둥둥 떠요. 빨간색이지, 그지? 물에 둥둥 뜨는데 빨리 눈에 띄라고 빨간색을 칠한 튜브 같은 역할 하는 그런 호리병박이야. 자, 두 주인공 이름이 누구냐면 누누하고 완이야. 나는 이렇게 안 나오면 몇 인칭? 3인칭이지. 3인칭이고 3인칭 시점은 두 개지. 관찰자가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지, 그지? 그러면 관찰자일까 전지적 작가 시점일까? 그건 인물의 심리를 작가가 다 알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되겠지, 그지? 그건 읽어보면서 하자. 본문 볼게. 대문만 났으면 누누는 언제나 완이라는 남자아이가 선명한 빨간 호리병박을 품에 안고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자아이가 호리병박을 안고 헤엄친대요. 남자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하지만 누누는 언제나 완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거야. 완에게 관심 없는 척 지금 보고도. 그러면 완은 누누가 자기를 보는 걸 알까 모를까? 자, 누누는 여자아이야. 여자아이고 완은 남자아이야. 이 남자아이가 매일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강에 나와서 헤엄을 치고 있어. 집을 나선 누누의 눈에 완의 모습이 들어오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는 오이덩굴이나 작은 나무 가지에 매달린 동글동글한 새집의 눈길을 주곤 했다. 자, 완의 모습이 들어오면요, 고개를 싹 돌려버린대. 하지만 누누의 기만큼 완을 안 보는 척 하지만은 기만큼은 완이 물장구 치는 힘찬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 그녀의 눈길도 어느덧 물장구를 치는 완에게 향하곤 했다. 안 보는 척 하다가도 어떻게 물장구 치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는 거야. 물론 완을 쳐다보면서도 표정은 언제나 무관심을 가장하고 있긴 했지만 말이다.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 완에게 관심이 있어. 지금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누누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어. 누누의 심리. 자, 무관심을 가장하고 있대. 이거 다 알지, 그지?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누누는 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완의 아버지가 금방 백여리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자, 아버지가 사기꾼이야. 그러면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이 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이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이 사실이 완이 외롭게 지내는 까닭이고, 완의 처지가 지금 하나 나왔다, 그지? 큰 강은 길디 길고도 넓디 넓었다. 굉장히 크고 긴 강이었어. 이 강에서 지금 여기 완이 헤엄치고 있는 거야. 누누의 집과 완의 집은 멀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누누의 집이 여기 있으면 이 강이고 완의 집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강 이편에는 누누의 집 한 채뿐이었고 강 저편에는 완의 집 한 채뿐이었다. 요게 누누의 집이고 요게 완. 이렇게 조용하지, 그지? 조용하고 심심하겠다, 그지? 마치 끝도 없는 세상 속에 그 집 두 채만이 외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큰 강은 하루 종일 잔잔히 흘러갈 따름이었다.
가끔씩 멀리서 끼익끼익 거리는 봉선에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조용하고 이제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누누네 집하고 완의 집뿐이야. 근데 그 강에 봉선, 배야 배. 대나무 갈대 등으로 자 덮개를 씌운 배야. 대나무 갈대 등으로 덮개를 씌운 배고 이 배의 노젓는 소리만 들려올 정도로 조용한 그런 곳이었어. 그 소리는 정막 속에서 정막 고요함이지 이 고요함 속에서 더 크게 울리며 강 끝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 가곤 했다. 여름이면 강의 양쪽 기슭을 뒤덮은 갈대만이 소리 없이 하늘을 찔러 이편에서 저편을 바라보며 맞은편 집의 지붕 끝자락만 보였다. 여기 지금 이렇게 연두색 칠해 놓은 부분은 서정적 문체. 서정적 문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거야. 조용한 강의 풍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거야. 서정적 문체로 배경을 아름답게 묘사. 뒤로 넘어갈게. 매일 해가 뜰 무렵이면 아침 일찍이네, 그치? 와는 갈대숲을 가르며 강가에 나타났다. 그는 먼저 빨간 호리병박을 강물 속에 던져 넣은 후 이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조금 차가웠다. 와는 과장된 몸짓으로 온몸을 뚫더니 하늘을 향해 한껏 소리를 질러요. 몸짓도 호리병박 먼저 던지고 몸짓도 아주 과장되게 하고 소리도 한번 질러요. 그리고는 자맥질하면 자맥질은 뭐야? 물속에서 떴다 잠겼다 하는 거.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을 자맥질이라 그래. 치며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있는 힘껏 손과 발을 저으며 첨벙대는 소리를 냈다. 이게 왜 이렇게 할까? 누누가 보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푸른 물 위에 떠있는 빨간 호리병박은 갓 오른 작은 태양처럼 반짝거렸다. 뭐뭐처럼 무슨 법, 직유법, 원관념이 뭔데? 원관념이 빨간 호리병박, 이게 중심 소재고 얘가 원관념이고 빨간 호리병박이 뭐 같다고? 태양 같다고. 작은 태양이 보조관념이고 직유법을 사용하였네. 이 고장의 아이들은 항상 햇볕에 잘 말린 크다란 호리병박을 손에 쥐고 헤엄을 쳤다. 그것은 말하자면 도시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튜브와도 같은 것이었다. 호리병박이 튜브와도 같은 거야. 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허리춤에도 언제나 호리병박이 매달려 있었다. 왜?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요게 이제 요거 이유. 호리병박을 손에 쥐고 헤엄치는 이유. 호리병박에 새빨간 칠을 해놓은 것도 눈에 잘 띄어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물 위에 떠있는 빨간 호리병박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반짝거려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완이 헤엄치는 모습은 근사했다. 자, 헤엄치는 모습이 근사했대요. 그러니까 수영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 얘가 잘 치는 것 같아. 이렇게 봐. 여기 얘가 누누야. 누누가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 거야. 두 손으로 힘껏 물살을 헤쳐나갈 때면 크다란 파도의 물결이 파문이지. 파문이 일면서 물결이 동그랗게 그를 감싸안았다. 하늘로 솟구친 물보다는 얇디 얇은 폭포를 이루었는데 그 폭포는 햇살 아래에서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다. 이렇게 완이 헤엄치는데 물보라가 일어나잖아, 그지? 물보라가 햇빛에 비치면서 무지개 빛으로 보이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요? 이 광경이 누누의
마음을 사로잡은 풍경이고 누누의 새까만 눈동자에는 그 모습과 그 소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뿜어내는 유혹을 차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 왜? 누누가 완뿐만 아니라 수영에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녀는 강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누누는 무지갯빛 폭포. 자, 이게 아까 폭포가 뭐였어? 자, 완이 수영할 때 일으켰던 물보라지, 그지? 물보라가 얇디 얇은 폭포를 이루었다 돼 있었지, 그지? 그러면 무지갯빛 폭포는 물보라지. 완이 수영하면서 일으킨 물보라가 되겠습니다. 무지갯빛 폭포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고 발가벗은 완의 모습과 그의 빨간 호리병박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완은 강가에 있는 한 쌍의 눈동자, 누구의 눈동자? 누누의 눈동자. 언젠가는 자신을 쳐다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도 지금 누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지? 완도 누누가 누누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곤 했다. 자, 이게 수영 실력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호리병박 던지고 크게 행동을 가장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 다 누구를 의식한? 누누를 의식한 완의 행동이 되지. 완의 행동. 자, 완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물 위에 누웠다. 한 팔은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팔로는 호리병박의 허리춤을 단단히 틀어진 채로 누워있으니 마치 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온몸이 편안했다. 얘네들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보면 힘 쫙 빼고 있으면 몸이 붕 떠요. 지금 그 상태야. 그 상태로 아주 그냥 물침대에 누운 것처럼 지금 완이 있는 거야. 그는 온몸에 부딪히는 잔잔한 강물의 흐름을 만끽하며 물결과 함께 천천히 흘러갔다. 그 모습을 본 누누는 알지 못할 경이로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있잖아.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하게 있으니까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야. 경이로움은 놀랍고 신기하다. 놀랍하고가 아니고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뜻이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경이로움이 저 강물이 보여주는 부력 때문인지 아니면 저렇게 편안하게 물 위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완의 수영 실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부력은 뭐니? 물 위로 뜨려는 힘이지. 힘만 빼면 이렇게 완처럼 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 바람의 방향 때문에 완은 누누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누는 처음으로 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가까이서 본 완의 첫 이상은 별로였다. 깡 마른 데다 그다지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다. 완의 외모지. 완의 외모가 깡 말랐고 잘생긴 것도 아닌 거야. 완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켰다.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갔다가 빙글빙글 매물 돌더니 일부러 그러겠지. 이제 누누 가까이 오니까 일부러 또 이제 물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이내 물 위로 떠올랐다. 물 위로 올라온 완은 누누를 힐끗 쳐다보았다. 누누가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완은 앞으로 헤엄쳐오면서 휙 하고 등을 구부려 물속에 곤두박질 쳐들어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 하지만 새꼬챙이처럼 꽉 마른 두 다리는 수면 위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누누는 그 모습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속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박힌 거야.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있고, 아니 다리가 이상하네. 이렇게가 다리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처박힌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웃는 거야. 하지만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웃고 있는지, 얘가 지금 누누가 웃고 있는지 어쩐지 와는 지금 이게 물속에 있으니까 모습을 못 본 거야.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완에게 날아왔다. 꼼짝도 않고 있는 완의 깡마른 이제 발은 이렇게 여기 이제 물 위로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 나무 꼬챙인 줄 알고 여기가 잠자리가 여기 앉는 거야. 이렇게 잠자리 한 마리가 완에게 날아왔다. 꼼짝도 않고 있는 완의 깡마른 두 다리를 대나무 작대기쯤으로 여긴 모양이었다. 힘겨운 날개를 쉬기라도 할 양인지 잠자리는 몸을 피스미 하여 천천히 완의 다리를 향해 날아가더니 발바닥 한가운데 살며시 내려앉았다. 어떻게 됐을까? 간지럽겠지? 그지? 잠자리에 작고 미세한 발톱이 발바닥에 닿자 와는 간지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순간 와는 몸을 뒤집어 물 위로 튀어올랐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와는 물을 틀어내려고 머리를 힘껏 휘저었다. 그 바람에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었다. 그리고 물방울들과 함께 완의 두 눈망울도 반짝반짝 빛났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완은 입을 쑥 내밀고는 아주 쾌활하게 물을 뿜어댔다. 지금 완은 누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누누가 강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완은 천천히 잠수하더니 마침내 자취를 감췄다. 지금 이 색깔 칠한 부분 앞에 어디 있었니? 자, 완이 여기에 헤엄쳐면서 휙 하고 등을 구부려가지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하고 여기 또 천천히 잠수를 하더니 마침내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들 자 하고 왜 이렇게 색칠해 놨을까요? 잘 보자. 누누는 완의 모습을 찾아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자, 완에 대한 관심이지. 그때만 해도 누누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 위에 떠오르지 않았다. 뭔 일 난 게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물 위에는 빨간 호리병방만 외로이 떠 있었다. 누누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닐까? 완이 잘못되었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자리에서 펄떡 일어난 누누는 눈동자를 재빨리 굴리며 완의 모습을 찾아 물 위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 호리병방만 볼 뿐이었다. 큰 강물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엄마! 누누가 고함을 쳤다. 집 뒤편에서 누누의 엄마가 걸어나왔다. 엄마, 누누 왜 그러니? 걔가 그때 근처의 연잎 사이로 걔가 누구야? 완이가. 연잎 사이로 미소를 띤 얼굴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다. 이게 누굴까? 자, 왜 미소를 띠고 있을까? 완이겠지. 누누가 지금 엄마 불렀다는 것은 완이 위험했다고 엄마한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완은 알고 있는 거야. 누누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알아챈 완이야. 순간 누누는 큰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아버렸다. 이러면서 자 놀람하고 안도감에 큰 소리가 놀람과 안도감에
소리 지를 뻔 하다가 입으로 막은 거야, 누누가. 누누 왜 그러느냐니까 엄마가 온 거야. 엄마가 다가오며 물었다. 누누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로 걸어갔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누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곧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와는 누누를 볼 수 없었다. 아무리 첨벙첨벙 물소리를 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누는 강가로 나오지 않았다. 자, 누누가 왜 이렇게 할까? 누누가 나오길 바라고 있지. 나오길 바람. 누누가 나와주기를 포기할 즈음 와는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예전에 자주 가던 강 한가운데 작은 섬으로 향했다.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어. 여기가 완이 외로움을 달래던 공간이야. 외로움을 달래던 공간이고, 기다려도 누누가 안 나오니까 이제 늘 외로움을 달래던 자기만의 장소에 완이 가버린 거야. 그 섬은 정말 작디 작았다. 그 섬은 누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완 혼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그가 거기서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자, 완이 혼자서 여기 혼자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완은 굉장히 외로운 아이. 여기서 외롭게 지냄을 알 수 있어. 한편 강가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누는 언제나 문 뒤에 숨어서 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강가에 나오기를 완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이제는 완도 누누가 강가에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강가에 나온 완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작은 섬으로 향했다. 왜? 이제 누누가 조금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누가 이제 강가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강가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누가 대나무 작대기 하나를 들고 강가에 나타났다. 빨간 잇도리를 입은 누누는 바지 자락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다. 강에 들어갈 모양이네, 그치? 맞은편 강가에 앉아있던 와는 빨간 호리병박을 옆에 둔 채 누누를 바라보았다. 강가로 걸어나온 누누가 대나무 작대기로 마름 잎사귀들을 뒤적거리자 마름 열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름은 뭐 빨간색 열매야. 먹나봐 그거. 누누는 작대기를 이용해서 마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빨간 마름 열매를 땄다. 하지만 대부분 마름들은 대나무 작대기로도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었다. 팔꿈치를 들고 한껏 팔을 뻗어가며 한참 애를 쓴 후에야 누누는 마름 열매 몇 개를 간신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누누가 따려고 하는 마름은 좀 더 조금 더 들어가야 있고, 누누는 작대기 갖고 마름 열매를 막 따려고 애쓰는데 별로 수확이 없어. 이거 누가 따주겠니? 딱 봐도 완이 따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그 모습을 본 완은 호리병박을 품에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완은 가뿐하게 헤엄치며 누누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자, 왜? 열매를 따주기 위해서야. 누누는 대나무 작대기를 손에 쥔 채 완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마름이 있는 곳까지 헤엄쳐 온 완은 크다란 연잎 하나를 따더니 마른 잎사귀를 뒤적이며 마름 열매를 찾아다녔다. 누구 주기 위해서? 누누 주기 위해서지, 그치? 누누와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누누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마름 열매는 큰 것이 좋긴 하지만 양쪽으로 굽은 모양이 예쁘고 그 끝이 뾰족해야 잘 익은 것이다. 완은 마름 잎사귀 사이를 뒤적이면서 그렇게 잘 익은 것만 골라 딴 후 그것을 연잎에 쌌다.
새파란 연잎 위에 순식간에 새빨간 마른 열매들이 한 무더기 쌓였다. 연잎 위에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된 다음에야 와는 몇 개를 더 따서 두 손에 담아 들고서 누누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열매가 쏟아지지 않게 천천히 그름을 옮기며 물 밖으로 나왔다. 확실히 와는 깡마른 체구였다. 가슴 양쪽으로 나란히 드러난 갈비뼈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게다가 햇볕에 그을려 아주 새까맣게 보였다. 마른 체구의 새까만 완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완은 눈을 향해 마른 열매를 든 두 손을 내밀었다. 이것도 왜? 누누와 친해지고 싶어서지. 누누와 친해지고 싶었어. 하지만 누누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너무 놀란 거야, 누누가. 와는 마른 열매를 누누의 발 아래 가만히 내려놓고는 뒤돌아 강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누누는 가냘픈 그의 등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써있기만 했다.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있는 완의 눈동자에는 뭔가 모를 진심이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어떤 마음일까? 이거 바라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누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연잎을 받쳐들었다. 정성스럽게 받아들인 거야. 받아듬. 그 순간 완의 눈동자가 간격으로 빛났다. 왜? 자신이 따라준 걸 조심스럽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자가 있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누누,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누누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누, 엄마가 누누를 찾으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누누는 손 위에 놓인 마른 열매야. 옷하다 이거. 열매만 쳐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자, 왜? 왕과 함께 있는 걸. 엄마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왜? 사기꾼의 아들이니까. 있는 것을 엄마에게 들킬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걱정되어서. 누누 어디 있니? 저 여기 있어요. 누누는 마른 열매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내려놓고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 소리쳤다. 누누 어서 와봐. 엄마랑 외할머니 댁에 가게. 강 기슭을 기어 올라가던 누누는 고개를 돌려 완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엄마에게로 걸어갔다. 자, 아쉬움이지. 친해질 뻔한 순간인데 엄마가 딱 나타나서 자, 지금은 일단 다시 못 보지, 그지? 그래서 아쉬움. 다시 못 보는 건 아니야. 그냥 지금 같이 못 노니까 아쉬움. 집으로 들어가면서 누누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쟤네 아빠가 정말 사기꾼이에요? 누구 말이니? 누누는 손가락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걔네 아빠는 감옥에 들어간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여기 지금 엄마랑 누누의 대화 부분을 통해서 뭘 나타내니? 대화를 통해 누누란다. 완이지. 완의 처지가 드러나 있지. 완의 처지가 드러남. 자, 누누가 다시 고개를 돌려 강 쪽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완이 저만치서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다.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을 향해 가고 있었다. 누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강에 나왔다. 완은 누누에게 강의 매력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강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자신을 한껏 가시함으로써 누누를 은근히 매료시켰다. 때로는 누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멋진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그랬지, 그치? 여름은 점점 깊어가고 대지는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다.
한낮이 되면 푸른 갈대들도 더위에 지쳐 고개를 숙였다. 자, 갈대들이 더위에 지쳤대. 고개를 숙였대. 무슨 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지, 그치? 의인법. 그늘 속에서 아낙네들의 배 짜는 듯한 새소리가 흘러나와 한낮의 열기와 건조한 정막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자, 7월의 높푸른 하늘 아래 열기만, 더운 열기가 춤을 추었대. 표현법 뭡니까? 의인법. 그쵸? 의인법이고요. 넘길까요? 차가운 강물이 눈을 유혹했다. 여기도 표현법이. 강물이 사람처럼 유혹했대요. 여기도 의인법이 사용됐지. 의인법이고, 요건 강의 매력에 빠진 누누의 심리가 드러나 있어. 누누의 심리. 너 왜 하루 종일 물속에만 있니? 누누가 완에게 물었다. 물속이 얼마나 시원한데? 정말로 그렇게 시원해? 못 믿겠으면 너도 들어와 봐. 누누는 몸을 돌려 강 기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엄마가 저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강가로 들어왔다. 자,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치? 왕을 따라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엄마의 아니고 엄마를 의식한 행동. 그래서 엄마 쪽으로 보는 거야. 의식한 행동. 안 깊어? 가운데는 깊지만 나머지는 모두 얕아. 밑바닥도 모래라서 아주 부드러워. 자, 와는 물속에 서서 누누에게 물 깊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물은 허벅지가 잠길 정도였다. 그때 갈대숲에서, 여기서부터 보자. 갈대숲에서 틀이 보송보송한 새끼 오리들이 떼지어 몰려 나왔다. 새끼 오리들은 가볍게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유유하게 헤엄쳤다. 조그만 부리로 물을 쪼아대면서 가끔씩 온몸에 물방울을 튀기는 모습이 참으로 앙증맞았다. 새끼 오리들의 부드러운 트리로 떨어진 물방울들은 반짝이는 구슬처럼 뚜룩 흘러내렸다. 자, 뭐처럼 물방울이 뭐 같다고? 반짝이는 구슬 같대. 무슨 법? 식유법. 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연잎 위로 산들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다. 바람결에 훔친 놀란 청개구리가 물속에 뛰어들었다. 연잎 위에 있던 물방울들이 청개구리를 쫓아 뚜루룩 굴러 떨어지며 맑은 물소리를 냈다. 어떠니? 자, 강의 풍경이요. 두 아이는 물속에서 놀고 오리떼들 있고 연잎이 푸른데 거기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고 굉장히 어때 보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그치? 자연을 묘사했는데 자연을 묘사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분위기를 조성함. 새끼 오리들은 가볍게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유유히 헤엄치고, 그리고 그 속에 두 아이들이 있고 연잎에 청개구리 앉아있고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야.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둘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이 돋보여요. 둘의 순수하고 순수하고가 아니고 순수한 우정이 돋보임. 자, 뒤로 넘어갈게요.
강 위로 맑은 기운이 퍼져나갔다. 누누는 강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강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그지? 직접 제시고 강의 매력에 매료된 누누의 심리가 직접 제시로 나타났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생각에 누누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따가운 햇볕에 빨갛게 달아오는 누누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다. 자, 강물에 들어가기 직전, 강물에 들어가기 직전의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설렘과 긴장감이 나타나 있고, 와는 누누에게 물속이 얼마나 상쾌하고 편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껏 애쓰고 있었다. 왜 상쾌하고 편안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까? 들어오게 하려고. 누누를 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누는 손을 뻗어 강물에 담가보았다. 시원한 기운이 손가락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서 들어와, 이 호리병박 너한테 줄게. 누누는 여전히 망설였다. 왜? 두려움에. 이 강 옆에 살면서 이 강에 안 들어가기 힘들 텐데, 그지? 무서워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자, 안심시키려고 지금 완이 노력하고 있지, 그지? 그만에 누누의 마음이 흔들리며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완이 누누를 향해 갑자기 물세례를 퍼부었다. 왜? 들어오게 하려고 물을 막 퍼붓는 거야. 달궈진 누누의 몸에 차가운 물방울이 닿자 누누는 온몸을 떨며 옆으로 물러났다. 완은 더 대담하게 물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누누는 수줍게 윗도리를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개켜놓고는 조심조심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천천히 들어간 누누는 우선 무릎을 꿇고 앉아보았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물가에 자라난 갈대 줄기를 움켜쥐고 살며시 엎드려 보았다. 두 발로 물을 찾아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물은 확실히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었다. 일단 한번 물에 들어가자 누누는 다시 물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시원했겠지, 그지? 누누가 물에 들어오자 와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꼈다. 어떤 책임감일까? 보호해야 된다는, 그죠? 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겠지. 누누가 물속에 누누가 아니고 누누를 물속에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한 완의 심리. 이제 그는 더 이상 헤엄치지 않고 누누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 썼다. 자, 넘길게요. 물은 두 아이의 사이의 낯섦과 거리감을 모두 녹여버렸다.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소리야. 두 아이는 갈대숲풀 사이에서 우렁이를 잡기도 하고 얕은 물가를 뛰어다니고 엎어지기도 하며 놀았다. 한 번은 깊은 물속에까지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마주 서 있어 보기도 했다. 두 아이에겐 그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자, 어떤 순간? 마음을 열고 함께한 순간. 강물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두 아이는 한참 동안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물의 시원함과 부드러움을 한껏 만끽한 누누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네. 어느 정도 사라짐. 누누는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강 건너까지 가보고 싶었다. 저 넓은 강물 속에 맘대로 헤엄쳐 다니고 싶었다. 와는 기꺼이 누누를 도와주었다. 그는 하루 종일 피곤한 줄도 모른 채 누누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늘의 태양은 황금빛 햇살을 찬란하게 비추었고 우거진 수풀과 갈대밭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한데 어울려 눈부시게 빛났다. 자, 요건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 묘사지. 맑고 아름다운 배경 묘사지. 배경 묘사를 통해 완의 굉장히 즐거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드러냄. 자, 강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누가 외로웠어? 완이 외로웠지,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강에게 대입시켜 얘기했다, 그지? 강을 의인화하여 완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누누는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다. 일주일쯤 지나자 누누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내가 호리병박을 안고 있을 테니까 너가 나를 저 작은 섬까지 데려다줘. 누누가 갑자기 완을 향해 말했다. 완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 누누는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천천히 헤엄쳤다. 그 옆에서 완이 누누를 도와주었다. 작은 섬은 흙이 그다지 두텁지 않았다. 이 작은 섬은 뭐야? 완이 매일 혼자 와서 놀던 그런 섬이지, 그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은 섬에 대한 묘사가 나와. 수면 위에 간신히 떠있는 작은 섬은 물기 때문에 흙이 모두 축축했다. 섬에는 커다란 백양나무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자, 이 백양나무는 완에게 친구가 되어진, 친구 역할을 해준 존재고, 물속에는 곱게 뻗은 백양나무 그림자가 편안히 누워 있었고 사방에는 온갖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었다. 섬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 나뭇가지에는 물새 몇 마리가 날개를 씌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묘사지. 누누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백양나무가 곱게 뻗어 있었다. 너 여기서 여기에 매일 오니? 응. 매일 여기서 와서 뭐해? 자, 완이 이 작은 섬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야.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가 궁금함. 그래서 여기 매일 오냐고 묻는 거야. 그냥 놀아. 여기 재미있는 게 뭐가 있길래? 재미있어. 점점점. 자, 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함.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야. 누누가. 여기 우리 반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우리 반 친구들, 아까 앞에 뭐가 있었지? 백양나무가 있었지. 백양나무가 친구가 되어준 거야. 뭐 친구처럼 논 거지. 누누는 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반 친구들하고 여기서 논다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떤 말에? 반 친구들과 논다는 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섬인데 와는 백양나무 쪽으로 누누를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얘는 우리 반의 왕쌍근이야. 그제서 누누는 나무에 새겨진 글자들을 발견했다. 거기는 왕쌍근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누누는 다른 나무들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각기 다른 이름과 별명들이 새겨져 있었다. 리헤이, 납작꽃, 조밍, 띵리, 우산진, 누룽지, 짜오샤오친 등등. 학교 친구들을 만난 와는 잠시 동안 누누의 존재를 잊은 듯 그들과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와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머리에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기도 하고 주먹으로 나뭇가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자, 이거 봐가지고 와는 어때요? 학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백양나무에 이름을 붙이고 걔네들이 친구인 것처럼 노는 거야.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완의 처지를 알 수 있음. 납작과 이리와 안 오면 똥개 와는 꼭 미친 사람처럼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한참을 뛰어다니느라 온몸에 땀이 흥건히 배이고 숨을 헐떡이더만은 마침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 상근 인제 그만 때리라니까. 욕을 봐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니? 학교 폭력 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학교에서요,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 지금 누누하고 같이 왔잖아. 근데 누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혼자서 막 이러는 거야. 몸을 일으킨 와는 무언가를 끌어안듯이 하면서 땅바닥을 뒹굴었다. 누누는 완을 묵묵히 쳐다보고 있었다. 누누의 발치까지 굴러온 와는 눈을 보자 그제서야 한상에서 깨어났다. 와는 당혹스러워했다. 그렇지. 혼자서 미친 듯이 했으니까 그렇지. 자, 한상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누누에게 들켜 당황한 거야. 당황함. 아이들이 너랑 안 놀아주니 그런 거야? 완의 행동에 대한 누누의 짐작. 누누가 물었다. 완은 눈빛이 멍해지면서 우울한 빛을 보였다. 자, 우울한 빛을 보였다는 거 보니까 누누의 짐작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누누의 짐작이 맞다는 것을 얼굴을 돌린 와는 백양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와는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 완이 학교 생활이 힘든 거야. 힘든 걸 짐작할 수 있어.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났어야 누누와 와는 작은 섬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온종일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갈대 줄기를 가져다가 연못 옆에 집을 지었다. 자,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야. 집도 짓고 불더비를 한아름 뜯어다가 자리를 깔았다. 누누는 갈대 줄기로 집 옆에 닭장을 지어 놓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진흙을 빚어 부뚜막과 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과 접시도 만들었다. 그리고 갖가지 들풀을 뜯어다가 냠냠 맛있게 밥을 해먹는 놀이도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는 어느새 강릉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이제 저녁때가 돼가는 거야. 누누의 엄마가 누누를 불렀다. 누누. 누누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왕과 더 놀고 싶은 거야. 왕과 더 놀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보면 안 좋아하겠지. 누누의 엄마는 계속해서 누누의 이름을 부르며 저쪽으로 사라져 갔다. 집에 가야겠지, 그지? 왕과 누누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집을 떠나 강가로 나아갔다. 누누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앞에서 헤엄쳐 나가고 왕은 그녀를 보호하며 뒤따라갔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해가 지는 거야. 해가 지고 있어. 그들은 석양을 맞으며 금빛 물속에서 소리 없이 그렇지만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뒤에 할게.